안녕하세요. 저는 27세 신혼 6개월 차 며느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던 저희 시댁과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먼저 저희 가족 상황부터 말씀드릴게요.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계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전형적인 아들바라기셨죠. 남편이 대학 진학부터 취업, 결혼까지 모든 걸 시어머니가 다 챙겨주셨다고 해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현재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직장 동료로 만나서 2년 연애 후에 결혼하게 되었죠. 연애할 때는 시어머니도 그럭저럭 저를 괜찮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너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신다. 착하고 예쁘고 직장도 다니고 정말 며느리감으로는 최고라고 하시더라. 남편이 그렇게 말해줘서 저도 안심하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결혼식 때도 시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시댁에 안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연애할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왔어. 그런데 너 요리는 할 줄 아니? 우리 아들 제대로 챙겨주고 있는 거지. 네, 물론이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3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한 달 살았다고 잘 아는 척하지 마.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들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수진아, 어머니가 집에 오시면 밥 한번 제대로 해드려봐. 어머니가 우리 집 음식 맛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거든. 알겠어, 여보. 뭐 해드리면 좋을까? 어머니가 갈비찜 좋아하시니까 갈비찜 해봐. 내가 갈비찜을 할 줄 아니? 어머니 갈비찜은 정말 예술이야. 흉내도 낼 수 없을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갈비찜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인터넷 레시피도 찾아보고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비법도 물어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어머님, 갈비찜 만들어 봤어요. 맛 좀 봐주세요. 어디 보자. 고기가 좀 질기네. 양념도 짜고 우리 아들이 이런 거 먹고 있었구나. 안 됐다. 네, 다음에는 더 잘 만들어 볼게요. 다음에는 더 잘한다고. 지금 우리 아들이 이런 거 먹고 있는데 뭐가 다음이야? 너 원래 집에서 요리 안 해봤지? 저는 그때 정말 속상했어요. 처음 만들어보는 요리인데도 나름대로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신혼이고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꼭 참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집에 갈 때마다 뭔가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수진아, 너 우리 아들 와이셔츠 어떻게 관리하고 있니?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다려놓으면. 죄송해요. 어머님, 아직 서툴러서 다음엔 더 잘할게요. 서툴러서가 아니라 성의가 없어서 그래.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이런 구겨진 와이셔츠 입고 다니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다시 다려드릴게요. 다시 다린다고 될 일이야. 애초에 제대로 해야지.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정말.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라는 말을 거의 매일 들었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는 식이었죠. 청소를 해도 구석구석 안 했다고 하시고, 음식을 해가도 맛이 없다고 하시고, 옷차림도 며느리 같지 않다고 하시고요. 가장 힘든 건 남편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뭔가 실수했나요? 혹시 어머니께 무례하게 굴었다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니야, 수진이가 뭘 잘못했겠니? 그냥 아직 어려서 시집살이가 어려울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남편 앞에서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저를 감싸주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아직 어려서 시집살이가 어려워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둘이 있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되세요.
수진아, 너 우리 민수한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자들은 원래 신혼 때는 다 그래. 시간 지나면 달라져. 어머님, 그런 말씀은 좀이 뭐야. 내가 우리 아들을 30년 넘게 키웠는데 내가 나보다 우리 아들을 더 잘 안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가 뭐야.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대드냐? 너 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렇게 버릇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항상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어떤 말을 해도 다 트집거리가 되는 거죠. 특히 친정과 비교하는 말씀들이 제일 상처가 되었어요. 너희 어머니가 너한테 뭘 가르쳐줬니?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고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켰나 봐. 어머님, 저희 어머니 흉 보시면 안 되죠. 흉 본다고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흉이야? 너희 어머니가 딸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겠니? 친정 엄마까지 거론하시면서 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하시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결혼 초반이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됐어요. 시댁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얘기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우리 며느리도 그래. 집안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입만 살아있어. 에이, 그래도 예쁘고 착하다면서. 착하긴 뭐가 착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속은 어떤지 모르는데 요리도 못하고 청소도 엉성하게 하고. 정말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라니까.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걸 봤어요. 친구들도 덩달아 웃으면서 며느리들 험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집에서 저한테 그렇게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밖에서까지 친구들한테 저를 헐뜯고 있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셔. 뭔 소리야? 어머니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오늘 마트에서 친구들한테 내 험담하는 거 들었어. 정말 기분 나빴어. 수진아,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 들었을 거라고 분명히 내 이야기였어. 나한테 매일.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이런 말 하시면서 이제 밖에서까지 그러시네.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셨어, 정말. 남편도 처음에는 믿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얘기해 주니까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몰랐어. 어머니랑 한번 얘기해 볼게. 아니야, 여보가 말하면 또 내가 뒤에서 고자질했다고 할 거야. 내가 직접 말할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님, 할 말이 있어요. 뭔 말? 어머님이 저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트집 잡으시고 친구분들한테 제 험담까지 하시고. 뭐 내가 언제 험담을 했다는 거야? 어제 마트에서 들었어요. 제가 요리도 못하고 버릇 없다고 하시면서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라고 하시던데요. 내가 거기 있었어. 네, 있었어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저한테 직접 그러시는 것도 힘든데 밖에서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야, 이거 봐. 벌써부터 시어머니한테 대드네.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래. 대든다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매일 그렇게 트집 잡으세요. 트집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지. 요리도 못하고 집안일도 서툴고 그게 트집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저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배운다고 해봤자 며칠이야.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어. 그럼 포기하라는 말씀이세요. 애초에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기 싫으셨던 거예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럼 왜 저한테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진짜 그렇게 못마땅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더라고요. 야, 너 정말 버릇없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너희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그만하세요.
매번 친정 부모님까지 끌어들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다고요. 시어머니도 제가 소리치니까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아마 제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네, 소리쳤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매일매일 트집 잡으시고 친구들한테 험담하시고 친정 부모님까지 욕하시고. 대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만족하세요? 너 정말 못됐다. 역시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 또 그런 말씀 하시네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그렇게 큰 소리로 싸우고 나서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한테 사실대로 다 얘기했더니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했네. 내가 어머니랑 얘기해 볼게. 됐어. 이제 얘기 안 할래. 나도 지쳤어.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시댁과 완전히 냉전 상태가 됐어요. 연락도 안 하고 안부 인사도 안 갔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어했지만 저는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정말 의외의 일이 벌어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문 앞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수진아, 미안하다. 나 좀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가세요. 거실에 앉으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이라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 왜 우세요? 수진아, 내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갑자기 사과하시니까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예전에 너랑 똑같은 일을 겪었어. 네. 내가 시집와서 우리 시어머니한테 정말 심한 구박을 받았거든. 너한테 한 말들 다 내가 들었던 말들이야. 시어머니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30년 전에 내가 시집왔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무서웠어. 매일 트집 잡으시고 친구들한테 며느리 험담하시고 정말 똑같았어. 그럼 어머님도 그때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 그런데 더 힘든 건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이 없었던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더라고요. 우리 민수 아빠도 그때는 어머니 편만 들었어.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러시니까 참아라, 이런 식이었지. 그럼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냥 참았지. 뭐 다른 방법이 있었겠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며느리를 받게 되니까 자도 모르게 우리 시어머니처럼 행동하게 되더라고.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했던 이유가 말이죠. 내가 받았던 상처를 무의식 중에 너한테 되돌려준 거야. 정말 못됐지. 어머님, 며칠 전에 우리가 싸우고 나서 곰곰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더라고. 너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도 그때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받았던 상처 때문에 무의식 중에 저에게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어머님, 저도 그날 너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소리칠만 했어. 내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날 시어머니와 정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상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지도 상의했어요. 수진아, 내가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줄게. 어머님도 혼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저한테 마음 편히 얘기하세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정말 180도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뭘 해도 트집 잡으시던 분이 이제는 뭘 해도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수진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정말 맛있다. 우리 아들이 복 받았구나. 어머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정말 잘했어. 내가 못 가르쳐줘서 미안해. 앞으로 내가 요리 비법 다 알려줄게. 전에는 요리 못한다고 그렇게 구박하시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요리 가르쳐주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보세요, 사돈댁이시죠? 저 민수 어머니예요. 남편이 전화 받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수진아, 어머니가 너희 어머니랑 통화하고 싶어 하셨어. 어머님이 친정 엄마와 통화하신다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걱정됐어요. 혹시 또 뭔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해서요. 근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돈댁 정말 딸을 잘 키우셨네요. 저희 수진이가 정말 착하고 예뻐요. 아, 그런가요? 수진이가 어머님께 잘하나 모르겠네요. 혹시 무례한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무례하긴요, 오히려 제가 수진이한테 잘못했어요. 처음에 너무 심하게 대했거든요. 처음에는 친정 엄마도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하시나 싶어서요. 사돈댁 수진이한테 정말 고마워요.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서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어머,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정말이에요. 수진이 덕분에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앞으로 수진이 정말 잘 챙겨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친정 엄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수진아, 시어머니가 무슨 일이셨니? 갑자기 전화해서 고맙다고 하시던데. 엄마 말하면 길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드릴게. 시어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에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던 분이 이제는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수진아,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감기 걸리면 안 돼. 네, 어머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 너한테 심하게 말한 거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님,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시어머니가 남편한테도 제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수야, 너 정말 좋은 아내 만났다. 우리 수진이 정말 착해.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원래 수진이가 착했는데 내가 못 알아봤던 거지. 남편도 시어머니의 변화에 놀라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응, 어머님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 서로를 이해하게 됐지. 그 후로는 정말 화목한 가족이 됐어요. 시어머니가 요리도 가르쳐 주시고 살림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정말 친엄마처럼 대해주세요. 수진아, 이거 내가 30년 동안 써온 양념 비법이야. 이거 알면 어떤 요리든 맛있게 할 수 있어. 와, 어머님, 정말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우리 며느리가 최고의 요리 실력자가 되도록. 예전에는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라고 나쁜 의미로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정말 좋은 의미로 그 말을 해주세요. 수진아, 너 같은 며느리는 정말 처음이야. 이렇게 시어머니까지 변화시키다니. 어머님,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정말 고마워. 나도 이제 친구들한테 며느리 자랑할 수 있게 됐어. 시어머니가 이제는 친구들한테 제 자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험담하시던 걸 생각하면 정말 180도 달라진 거죠.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진아, 너 덕분에 내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서로 힘들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뻐.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친모녀 같아요. 남편도 이런 변화를 보고 정말 기뻐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질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래도 내가 먼저 이해해주려고 노력했잖아. 정말 고마워. 이제는 시댁에 가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자주 찾아뵙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네요. 우리 수진이 왔네. 어서 와보고 싶었어. 저도 어머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 뭐 도와드릴 일 없어요. 아이고, 고마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는 정말 친모녀처럼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저한테 고민 상담도 하시고 저도 어머님께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곤 해요. 수진아, 사실 내가 너한테 처음에 그렇게 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어. 뭔데요, 어머님? 내가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뺏길까봐 무서웠나 봐. 30년 동안 아들이 내 전부였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생기니까. 아, 그런 마음이셨구나.
어리석었지. 사랑은 나눠 가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지는 건데 이제야 깨달았어.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 이제는 아들 하나에서 딸까지 생겨서 내가 더 행복해.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와도 자주 연락하세요. 둘이서 며느리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도 나누신다고 하더라고요. 사돈댁 우리 수진이가 요새 요리 실력이 늘었다면서요. 네, 제가 조금씩 가르쳐주고 있어요. 워낙 똑똑해서 금방 배워요. 수진이가 어릴 때부터 뭐든 빨리 배웠어요. 시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더 늘었나 봐요. 아니에요. 원래 기본기가 좋았어요. 저희 사돈댁이 딸 교육을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이제는 서로 칭찬하시면서 지내세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 욕하셨던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부탁도 하셨어요. 수진아, 혹시 나중에 우리 아들이 너한테 잘못하면 바로 나한테 얘기해. 네, 왜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 시간 지나면 아내한테 소홀해지기 쉬워. 그럴 때 내가 우리 아들 혼내줄게. 어머님이 제 편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정말 감동적인 말을 해주셨어요. 수진아, 너 덕분에 내가 30년 동안 품고 있던 한을 풀 수 있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시집와서 받았던 상처들 말이야. 그동안 그 상처 때문에 너한테까지 못되게 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 어머님.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있어. 상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안 되는구나. 맞아요. 저도 나중에 며느리를 보게 되면 어머님처럼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 우리가 이런 나쁜 고리를 끊어버리자. 앞으로는 좋은 것만 물려주고. 이제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사이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결국 이런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시어머니가 제 친구들한테도 자랑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친구들한테 며느리 자랑 엄청 하고 다녀.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어머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정말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두었는걸. 예전에 친구들한테 제 험담하시던 걸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이런 변화를 보고 정말 감사해하고 있어요. 수진아, 우리 어머니가 요즘 얼마나 밝아지셨는지 몰라. 예전에는 항상 뭔가 무거운 기운이 있으셨는데 요즘은 정말 활기차셔. 그러게요. 어머님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저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어머님께 상의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요새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우리 수진이가 승진해 축하의 파티라도 해야겠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될 거야.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당연히 승진해야지. 이렇게 뭔 일이든 제 편에서 응원해 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요즘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 주신다고 해요. 내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줘.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주라고. 그래야 가족이 화목해진다고. 어머님이 이제는 좋은 시어머니의 모범이 되셨네요. 아니야, 아직 멀었어. 우리 수진이한테 더 잘해야지.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최근에 시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수진아, 이거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님, 너무 비싸요. 비싸긴 뭐가 비싸. 우리 예쁜 며느리한테 이것도 못 사주면 내가 무슨 시어머니야. 정말 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내 딸 같은 며느리한테 예쁜 옷 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옷도 사주시고 맛있는 걸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정말 친엄마보다 더 잘해주세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남편도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 정말 많이 변하셨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야. 그러게요. 어머님 마음이 정말 넓으신 분이었는데 상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네요.
이제는 어머니 본래 모습이 나오시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진아,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무겁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거워. 저도 어머님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해요. 고마워. 너 덕분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정말 고마워. 어머님도 저에게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과거에 대해서도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내가 30년 동안 우리 시어머니를 원망했어. 왜 나한테만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너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부끄럽더라.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는 모든 게 과거가 됐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좋은 추억만 만들자, 우리. 네, 어머님. 이제는 정말 시댁이 제2의 친정 같은 느낌이에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남편이 중간에서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정말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게 해줘서. 당신도 고생 많았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는 걱정 없어. 어머니랑 수진이랑 둘이서 너무 잘 지내니까. 보기 좋으시죠? 응, 정말 보기 좋아. 우리 어머니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 최근에는 명절 준비도 시어머니와 함께 즐겁게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명절이 오면 정말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수진아, 이번 명절에는 우리 함께 음식 만들자. 내가 우리 집 비법 요리들 다 가르쳐 줄게. 네, 어머님 정말 기대돼요. 그리고 친척들한테도 우리 며느리 자랑 좀 해야겠어.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어머님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워. 자랑스러운 며느리를 두었는걸. 이제는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는 것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항상 제 편에서 응원해 주시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도 시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수진아, 나중에 아이 생기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육아는 혼자 하기 힘들거든. 어머님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당연하지. 내 손주인데. 그리고 우리 수진이가 힘들면 안 되잖아.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든든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수진아, 나 정말 후회돼. 처음부터 너한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거 감사해요.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행복해요. 이제는 정말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이야 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였고 그 진실을 알고 나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의 대물림을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저에게 그대로 전달하셨지만 이제는 그 고리를 끊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물론 쉽지 않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다 보면 분명 길이 열릴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는 정말 친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고 남편도 가족이 화목해져서 정말 기뻐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정말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시어머니가 되면 지금의 시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주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